길이가 제일 긴 날. 동지 섣달 그러잖아요. 네. 그 동지하고 섣달이 같은 걸 붙은 거예요. 뭐. 왜 동지달, 섣달 달라요. 아니 붙여서 동지 섣달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하듯이 근데 왜 붙여? 1, 2, 3, 4를 할 때도 하나 둘 같이 붙여서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달을 옛날에는 계절 말고 또 이렇게 한 달, 두 달 어떤 두 개씩 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동지 다음이 섣달이에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 달. 예. 그 음력 12월 31일이 되는 건가요? 예, 나벌이라고도 하고 섣달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동지 달이 들은 동지는 사실 양력이거든요. 근데 그 동지가 들은 지금 우리가 12월 22일 네. 보통 21일에서 23일이 동지예요. 이건 양력이에요. 양력인데 우리나라는 음력과 양력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음양력을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은 말 그대로 음력을 얘기하는 거고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는 양력이에요. 절기는 양력인데 그러니까 설날, 추석, 단오 옛날에 우리 세시풍속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는 또 다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력을 동시에 쓰다 보니까 동지섣달이 뭔 말이냐면은 동지가 들은 달은 섣달이었어. 11월 달. 그러니까 12월. 12월. 예. 섣달. 예. 동지가 든 달이. 그래서 동지달이라고도 흔히 해요. 그 섣달에 동지가 안 든 달은 섣달도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은 동짓날은 항상 이 12월 양력 12월 21일에서 23일이니까 예. 요게 로마력도 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동지가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동지는 그냥 동지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동지는 주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11세기 그러니까 1046년이라든가 그때 주나라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주나라에서부터 이 동지를 설날로 삼았어요. 네, 동짓날이. 아, 주나라 때는 동지가 설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주나라 때 쓰던 그 달 양력을 고려 때까지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신라 삼국시대 때도 썼고 고려 때 조선 바로 전에 고려 때까지도 우리가 동짓날이 설날이었어요. 동지를 작은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후대에 와서 후대에 얘기하는 와서. 거고, 네. 후대에 와서 얘기하는 거고, 동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그 고려 때까지는 설날이 동짓날이 설날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오늘 밤이 가장 길잖아요. 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밤이 제일 길은 날. 그래서 동짓날 긴긴 밤에 동짓달 긴긴 밤에 이런 말 막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당신의 예. 시였어요. 그 동짓달 동짓날 그러니까 동짓달은 동지가 든 달이 다 동짓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추분 지나면서 입동 지나면서 점점 밤이 길어져서 진짜 왜 여름에는 8시까지도 훤하게 느껴졌던 게 요즘은 5시만 넘으면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일찍 와서 막 똑같이 밤이 있는데 시간이 훨씬 길어진 것 같은 체감하는 것이 당장 어둠이 일찍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밤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이제 긴 날이 오늘 밤이에요. 근데 오늘 역으로 얘기하면 어둠이 꽉 차면 근데 그 어둠이 극이에요. 극. 그래서 지자가 겨울 동자에 지극할 지, 이를 지자를 써요. 우리가 지극정성 할 때 그 지자를 쓰는 게 더 갈 데가 없는, 끝간데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곳이 지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인 거죠. 어둠의 끝, 더 갈 수 없는 끝.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밝음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오늘이 바로 송구 한 해를 보내는 날이고 보내면서 한 해, 새해를 잘 맞이하는 날이 이제 오늘인 거예요. 송구영신하는 날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오늘 저녁부터 해가 길어지는데 아니죠. 오늘 저녁부터가 내일 아니고 저녁. 내일. 내일부터. 예, 그러면 그런데 왜 이걸 길게 이렇게 21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이게 그 적도를 기준으로 달이 기울고 차고 하잖아요. 서양 쪽에는 23일에서 25일 정도가 동지가 돼요. 예, 그래서 로마력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로마 동지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과 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자연의. 그래서 작년에는 21일이었는데 올해는 22일인 거예요. 동지가. 이게 우리 한국에서 예, 지금 그러면 올해는 그 내년 21일이 될 수도 있고 22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딱 언제라고 못 박지는 못하지만 그 해를 기준으로. 예, 해가 여기 이제 꽉 찼고 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밤이 꽉 찼고 그러니까 달이 꽉 차고 기울고. 그래서 삭망이라고 하잖아요. 보름삭, 금은망자를 쓰잖아요. 맞나? 거꾸로인가? 아무튼 상망이라는 말이 달이 차고 기우는 걸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달력이에요. 보름력이라고도 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써요. 근데 동양이 음력만 쓸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양력을 쓰고 양력으로 설날을 삼았다라는 거. 역사로 보면. 그래서 주나라 때부터 설날은 동짓날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고려 때까지는 삼국시대 다음 고려 때까지는 동짓날이 설날이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동짓날의 가장 큰 세시풍속은 뭐죠? 팥죽을 먹는 거. 팥죽은 왜 먹을까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그런다고 몰아내고 뭐 악기를 없앤다고 그런 길을 거 아니에요? 없애나보고 한 살을 더 먹는 새알심으로 한 살을 더 먹는 영양 느낌도 있었고 관점에도 그 있던데. 영양학적으로 되게 많은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영양 관점으로는 이제 학문으로 풀이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왜 팥죽이 뭔 악귀를 몰아주고 뭔 밝음을 차오르게 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근거를 따지고 조금이라도 저기 하는 이래서 이랬을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학문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영양을 따지는 거고. 네. 그리고 오늘날은 영양이 넘치는 때인데 뭐 굳이 이거를 해. 풍속이기 때문에 그죠?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내려온 풍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시 풍속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동양 우리나라에서만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런 팥죽을 한다는 얘기는 크게 들어보지를 못했고 예, 제가 경험했던 그래도 몇 년 동안이라도 경험했던 미얀마에서도 없던 일이고 예. 그러면 로마 동지가 있는 로마 그 서유럽 쪽에서는 그러면 거기는 팥죽을 거기도 하나? 아예 하지는 않아요. 대신 거기는 말피를 썼죠. 그게 이 불금이라는 거. 이 붉다. 빨간 이게 팥은 곡식 가운데 오곡 가운데 우리 사람 몸을 이롭게 하는 곡식 5가지를 우리가 오곡이라고 해요. 그 오곡 가운데 빨간 빛을 띠는 곡식은 이 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고기 이런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동물의 피를 대신할 만한 이 빨간 거를 대신할 만한 게 경면 주사도 나오지 그러니까 경면이라고 하는 그 빨간 돌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래서 부적을 그 빨간 글씨로 쓰는 거예요. 빨간 돌을 갈아서 기름에 개서 쓰는 것도 그런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오곡 가운데서 이 붉은 팥이 또 벽사의 의미를 둬요. 그리고 서양은 이 팥이 많지 않은가 봐요. 팥 농사를 많이 안 짓는가 봐요. 팥빵 이런 게 별로 많은데,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말피, 말피를 벽사의 의미로 이렇게 집 대문에다 뿌리는 풍속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헌해, 그러니까 한 해의 끝인 거죠. 이 지금 2025년이 사실은 우리가 날짜, 이 숫자로 보면 아직 8일인가 남았지만 7일인가 8일인가 남았지만 사실 오늘 지나고 나면 새해이기 때문에 기운이 바뀌어요. 기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헌해에 그동안에 안 좋았던 뭐 일이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운이든 이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가족하고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회라는 어떤 조직 속에서 살아요.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직장에는 직장 동료들이 있고 군내에는 또 뭐 상관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병들이 있고 어느 조직기구 간에 다 어느 사회구 간에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더불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없어졌어요. 우리라는 말이 아마 지금 나이로 치면 5, 60대 정서에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저도 지금 우리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고 버릇처럼 써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할머니예요. 나의 할머니,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마을, 나의 마을이 아니야. 우리 마을, 우리 학교. 그냥 다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삶의 정서와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 기쁜 일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헤쳐나가던 그 우리 문화가 있었어요. 공동체 문화가.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 한 집에 안 좋은 일이 그 집만의 일이 아니야. 그냥 우리 마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정말로 이 자원 먹을 것이 막 풍족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해가 시작돼 길고 긴 겨울을 나고 얼었던 땅이 풀려서 새싹, 새순, 새 먹을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얼어붙어 있고 먹을 게 귀했던. 그래서 쌀이 이 소작농이라든가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게 항상 봄도 되기 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굴뚝 연기만 보고도 저 집에 밥을 못 하고 있구나. 밥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저 집에 그래도 먹을거리가 있구나. 그거를 그냥 마을에서 보는 거야. 보고 연기가 안 나면 몰래 그 집에 그냥 쌀 한 줌씩 갖다 놓는 거야. 폭삭 소가수다의 애순이네가 그 애순이 주인 할머니가 맨날 하루 끼 정도 하루 먹을 양만큼만 갖다 넣어놓고 있잖아요. 박박박 긁어갖고 밥을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박박박 긁을 짤이 또 있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티 안 나게. 왜? 우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냥 우리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또 그걸 편을 갈라서 자꾸 사람들 편가르게 만드는 또 이익 단체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는 돈이 됐던 뭐가 됐든 자꾸 이걸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를 우리는 조금 왜곡되게 받아들인 문화이기도 한데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개인주의는. 근데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로 가고 있어요.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조금만 뭔가 이로운 것이 아니면은 그냥 이기심을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자유야. 모든 법을 개인의 자유에 갖다 끌어 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법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없어진, 실종된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는데, 양력, 음력을 쓰는 이 시점에서 이 한 해 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나의 개인의 것을 주창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머리로는 밀어냈지만 내 현실은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먼저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그 우리 속에서 뭐만 남느냐? 불편함만 남아요. 네. 행복하고 또 행복하였네라 하는 게 아니라 후회되고 또 후회되고 아쉽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만 많이 남는 거야. 친구들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들었어. 저 동료 때문에 난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걸로 삼는 게 아니라 자꾸 탓을 하는 탓거리를 찾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동지는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 동짓날만큼이라도 그런 안 좋았던 기운들, 내 안에 마음 기운들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먼저 살펴보고 먼저 이렇게 좀 타파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뜻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동지 이왕이면 그 붉은 팥 옛날 아주 옛날 사람들도 벽사로 삼았던, 그러니까 뭘 물리치는 안 좋은 걸 악귀, 잡귀 막 이런 거 질병 막 이런 거 역귀 막 이런 것까지도 막 이렇게 물리치려고 만들었던 그 팥죽, 그 팥죽을 우리가 그냥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음식으로 한 번씩 나누면서 이렇게 이웃과 또는 내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좋은 기운을 가득 안고 가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는 의미에서 이 동지를 우리는 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 우리가 뭐 삼재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동지 때부터 입춘 때까지를 또 띠를 또 내년이 이제 말띠가 들어요. 그러면 말띠 해에는 또 무슨 띠는 뭐 삼재가 드니 나니 뭐 어쩌니 막 이제 이러면서 또 막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지금은 이제 기본 셋이나 넷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삼재가 들어서 뭔가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만 일일까요? 아들이 삼재가 들었어. 뭐 남편이 삼재가 들었어. 엄마가 삼재가 들었어. 그럼 엄마만의 일일까요? 딸만의 일일까요? 아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럼 온 가족의 일이에요. 아프기만 해도 그런데,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런데, 그럴 때 그 어렵고 힘든 거를 하고 힘 안 들이고 수월하게 넘어가게 하는 것도 또 우리예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동료,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예요. 결국은 또. 그래서 좀 우리를 좀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실종됐거든요. 실종된 우리를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어디 갔니? 우리가 어디 갔니? 우리가 어디 예, 나부터 우리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거. 오늘 음력으로는 며칠이죠? 소통. 오늘 11월 3일. 그렇죠. 11월 3일이죠. 네네네. 그래서 초3일이라서 오늘 뭐 동지에서 이게 초순에 들으면은 또 참 재밌지 않아요? 네. 동짓날은 양력이에요. 이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는 또 음력으로 따지고 애동지 때는 팥죽을 끓여 먹으면은 안 된다.
뭐 노동지 때는 뭐 끓여 먹어도 되고 애동지 때는 안 된다. 이 애동지 노동지라는 말은 뭐냐면 초순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초순 안에 동지가 들으면 애동지. 그 다음에 11일에서 20일까지면은 중동지. 21일부터 이제 말일까지는 이제 노동지라고 그래.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노동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애동지래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문화냐면은 나이 든 이 지금 동지 때부터가 새해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 그거 있죠. 꽉 찬 7살이야. 네. 응. 꽉 꽉 찬 7살이야. 아이고 얼떨결에 8살 됐어. 얘는 며칠 만에 8살 됐어.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근데 애들 때는 나이 먹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초순에 들으면은 빨리 1살이 된 거야. 빨리 1살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초순에 들면. 그래서 애들이 좋다. 이런 말이고 노인네들은 1살이라도 하루라도 늦게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쯤에 이렇게 초중말 때 말경에 들면은 노인분들이 좋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괜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왜 애들한테 좋은데 팥죽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애들이 팥죽을 싫어해. 안 먹어요. 요즘 애들 안 먹어. 애들이 안 죽을 먹어. 싫어하해요. 별로 무슨 어른들처럼 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떡을 더 줘. 꿀떡꿀떡 하면서 이제 그런 떡을 더 좋아하니까 떡을 갖다가 이제 해주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해요. 뭐 근거에 문헌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있어요. 아까 이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마마병이 있었어요. 마마 옛날에 써 천연두 그거 그냥 놔두면 곰보 이렇게 이제 얼근해져서 곰보가 된다고 그리고 그걸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호환 마마를 제일 무서워했다고 그러죠. 범한테 물려가는 것과 마마병에 걸리는 것. 마마라는 이름은 사실 병 이름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천연두인 거죠. 왜 마마라고 하냐면 마마는 어디다가 붙여요? 궁에서만 붙여요. 마마. 네. 대왕 마마, 대비 마마, 중점. 중전 마마, 임금님, 뭐 이렇게 마마라는 말은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높여줄 테니까 이렇게 대접해 줄 테니까 제발 빨리 떠나주세요. 이런 뜻에서 마마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동지 때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 오늘 보니까 서리가 아주 서리꽃이 진하게 피어서 올해는 추워서 내년에 아마 풍년이 들 거예요. 이런 걸로 점을 쳤어요. 동짓날 따뜻하고 포근하면 흉년이 든대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해충이 죽지 않는 거예요. 다 얼어 죽어야 되는데 얼어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포근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질병. 질병이 창궐을 해요. 그때 요때 이렇게 창궐했던 질병들이 마마예요. 그래서 역병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약한 존재인 이 인간들은 그 역병, 무서운 역병을 대접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벽사, 물리치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접하자는 뜻에서 귀한 찹쌀을 넣고 새알심을 넣어서 빚은 그 다음에 붉은 벽사의 의미를 가진 팥하고 같이 결합시킨 팥죽을 써서 새알도 사실은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해. 해를 맞이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루에 동짓날 팥죽 3그릇 이상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 나이만큼 그 새알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1살을 더 먹는 거예요.
나이만큼 먹으라고요? 네. 오늘 세 알만 드릴게요. 팥은 없어요. 제가 반은 먹어드릴게요. 반도 엄청 그걸 40개 맛이 먹을 수 괜찮아 있어? 먹을 수 있는. 어쨌든 벽사의 의미와 가서 아까 들었다 이제 보는데 벽사가 뭐라 그랬죠? 물리친다. 아 물리친다. 예, 잡기야 불러가라. 아 물론 그래서 불금은 이렇게 물리친다라는 이 빛깔 가운데 왕이 또 붉은 빛깔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빛은 옛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궁전에서만 썼어요. 단청 안에 왜 붉은 빛 들어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못 썼어요, 그 빛깔을. 그러니까 궁에서만 쓸 수 있었고 유일하게 궁 아닌 데서 쓸 수 있었던 게 절이에요. 절집에는 맞이라는 걸 올릴 때가 있어요. 사시 예불 때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을 맞이라고 그래요. 맞이를 올리러 갈 때 공양간에서 법당까지 가는 동안에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 맞이를 덮는 보자기도 빨간 보자기를 덮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불금은 뭔가 범접하지 못하는, 특히 안 좋은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예로부터 이 팥죽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벽사의 의미가 있는데 마마, 이 역병, 마마를 잘 대접한다는 뜻과 잘 물러가라 하는 벽사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라는 거가 팥죽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 팥죽을 그렇게 했을까? 또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중국, 이것도 중국 얘기인데 공공씨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는 집, 그 집 아들은 아주 망나니야. 옛날 지금이나 그거는 변함이 없나 봐요. 고관대작 집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지멋대로 하는 게 좀 있죠. 오냐 막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폐악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 마을에. 너무 많이 폐악을 떨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워해. 아우 저랑마저 죽었으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막 악담도 막 한 거예요. 너무 못되게 구르니까. 근데 어느 날 죽은 거야. 요 무렵에 욕을 했는데 막상 죽으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안하고 불쌍하고 불쌍하고 그렇죠. 불쌍까지는 아니지만은 죄책감이 들겠죠. 아, 내가 악담을 해서 죽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책이 오는 거야. 죽어갖고 귀신이 돼갖고 나한테 보복하러 오는 건 아닐까?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은 근데 그 공공씨 아들이 그 망나니가 평소 때 팥죽을 좋아했대요. 팥죽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때만 해도 그게 부잣집에서만 거의 먹는 일이었나 봐요. 근데 막상 죽으니까 죄책감을 덜어낼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해코지 하지 말아달라고 팥죽을 쏘서 막 길목마다 집 드나드는 문마다 막 뿌려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러셨어요. 이 동짓날 팥죽을 쓰면 굴뚝목퉁이에 맞아요. 무슨 대문, 무슨 기둥, 뭐 부엌문이고 뭐 어디고 섬돌이고 어디고 막 갖다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숟갈로 이렇게 뿌리는 걸 하셨거든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주나라 때도. 공공씨 아들이 죽고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어디다 뿌려야 될까요? 마음에다가 마음 뿌리에까지 가서 탐진치의 뿌리에까지도 다 뿌려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의 안 좋은 기운을 내지 않도록 걱정하고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는 그 탐진치의 뿌리에도 갖다 다 뿌려주시기를. 네. 예, 그리고 새해 2026년은 아주 밝고 환하고 맑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웃을 일만 만드시기를 오늘 다짐을 하시고 팥죽을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만. 네네. 음력으로도 11월 3일부터 뭐 5일까지 이렇게 되나요, 동지가?
아니요. 그건 달라요. 올해는 좀 늦은 거죠. 좀 왜냐면 윤달이 윤달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윤달이 있어요. 그래 음력은 안 맞아요. 네, 음력은 윤달이 4년마다 윤달도 끼고 막 이래서 양력이 사실은 정확하죠. 그럼 내년에는 11월 음력으로 3일일지 언제일지 예,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예, 예. 음력은 안 맞아요. 그래서 노동지, 중동지, 애동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도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바뀌고요. 음력은 해마다 바뀌고 양력은 21일에서 23일. 저기 서양 쪽에서는 22일에서 23일에서 25일. 그래서 서양은 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는데 서양은 메시아를 맞는다. 새해, 밝음. 우리한테 광명을 줄 메시아가 온다 해서 솔직히 예수 여기 이제 기독 크리스찬이시지만은 예수님 생일 정확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는데 뭐. 예, 그래서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정말 예수의 생일이냐 그거는 몰라요. 다만 좋은 날일 거야. 이래서 왔을 거야. 이래서 그날로 잡아놓은 거예요. 며칠 안 예, 부처님 생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날짜는. 다만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 이렇게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은 평범한 날 오실 리가 없어. 뜻깊은 날 오셨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날들이라는 거. 지금 그 성경 얘기하니까 그게 애굽에 탈출할 때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예. 피를 발랐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이게 뭐 동지 파축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서양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피나 양피. 예, 양피로 또 그러니까 저기 인도 같은 데는 뭐 염소, 닭 막 이런 거 쓰듯이 그러니까 예. 말피 성경에 나오는 건 말피가 아니라 이제 양피라고 양피를 예.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붉은색 네, 예. 건 벽사의 마찬가지인데, 의미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가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동지, 의미는 같은 의미다. 예,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뭐 공공시 얘기까지 갖고 와서 주나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게 이런 동지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로. 우리가 볼 때는 거긴 서양 동지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벽사의 의미예요. 말피든 양피든 문설주에다가 뿌리고 대문에다 뿌리고 거리에다 뿌리고 했던 거는 벽사의 의미는 같다.